안녕 얘들아. 오늘도 잘 지냈지? 오늘은 너희들이 한 번쯤은 보았거나 들었을 랄라랜드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 우선 랄라랜드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이 영화는 고전 영화들의 비빔밥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옛날 영화, 즉 고전 영화들의 좋은 점만 빼내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매우 잘 만들어낸 정말 맛있는 비빔밥과도 같은 영화라는 거지. 그러면 그 훌륭한 음식이 재료가 된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일까?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 고전 영화 4편. 프랑스 최고의 뮤지컬 영화 쉘브리의 우산, 미국 최고의 뮤지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또 1950년대 전 세계적으로 청춘들을 뒤흔들어 놨던 이유 없는 반항, 마지막으로 1942년 제작된 흑백 영화 카사블랑카까지. 이런 영화들이 어떻게 랄라랜드의 탄생에 영감을 주었는지 짧게 얘기해 보려고 해. 그러나 그 전에 일단 다시 랄라랜드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2016년 최초로 개봉된 이 영화는 너무나 잘 알려진 영화라 아마 너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배우 지망생이면서 시나리오 작가인 미아라는 여주인공과 또 재즈 피아니스트이면서 자신만의 재즈샵을 갖고 싶어하는 세바스찬이라는 남자 주인공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 이야기가 메인 이야기지. 당시 랄라랜드는 엄청난 히트를 쳤고 많은 비평가들에게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글쎄 그 말은 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랄라랜드를 엄마가 처음 개봉관에 가서 보고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부분이 내가 좋아했던 고전 영화들과 겹친다 하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곧바로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해 조사를 해봤지. 아니나 다를까 역시 영화 감독이 고전 영화 보는 거를 매우 좋아해서 많은 부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솔직하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자, 그럼 여기서 랄라랜드를 만든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감독이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랄라랜드의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썼다고 하는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이가 30인 2015년에 영화를 했다고 하더라고. 나이가 30인 대단하지 않니? 아무튼 그 다음에 2016년에 영화 개봉을 해서 엄청난 히트를 친 건 너희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랄라랜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고전 영화 4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랄라랜드에 대한 얘기는 고전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먼저 그런 고전 영화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한번 쭉 훑어볼게. 우선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영화는 프랑스의 뮤지컬 영화야. 1964년 제작이 된 쉘브르의 우산인데 이 영화는 랄라랜드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뼈대, 즉 기둥을 세우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봐. 예를 들면 랄라랜드의 전체 구성이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계절을 나누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쉘브르의 우산도 이별, 고독, 재회 이런 식으로 또 계절감도 보여주고 시간적인 변화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 그리고 또 전체 이야기의 그 구성에 있어서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두 젊은이의 운명,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연히 만났을 때 서로를 응원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엔딩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구성들이 영향을 다 끼쳤다고 볼 수 있어. 물론 아주 작은 디테일도 많아. 예를 들면 쉘브르의 우산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이 주누비에브인데 그 이름이 화면 속에서 살짝 스쳐가듯이 나오는 장면도 있고, 또 남자 주인공인 세바스찬이 재즈바 이야기를 하는데 여주인공 미아가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 근데 그 이름이 나중에 서로 연계가 되면서 뭔가 둘이서 다시 만나게 되는 끈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작은 것까지도 쉘브르의 우산에서 느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쉘브르의 우산을 보고 라라랜드를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여기저기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크지.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영향을 준 영화는 감독도 뭐 음악 감독하고 같이 수십 번을 돌려봤다 이런 인터뷰가 있던데 미국의 최고 뮤지컬 영화로 꼽히고 있는 사랑은 비를 타고 이거지. 랄라랜드도 뮤지컬 영화라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고 새롭게 느껴졌겠지만 사실은 사랑은 비를 타고를 보면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아무튼 비를 타고라는 그 영화가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나는 생각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유 없는 반항. 1950년대 딱 3편의 영화를 찍고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제임스 딘이라는 남자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배우가 정말 바람처럼 왔다가 불꽃처럼 사라져버린 배우지. 그 당시에는 뭐 청춘의 심벌이었지. 그래서 그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배경이 그 미국 LA의 천문대거든. 그 천문대가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나와. 근데 랄라랜드도 보면 그 천문대에 가서 춤을 추는 명장면이 나오지 않니? 그래서 나는 그런 거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또 마지막으로 랄라랜드를 보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은 금방 보면 알 수 있듯이 1940년대 당시에 아주 예쁜 배우였던 잉글리드 버그만이 나오는 카사브랑카 얘기는 세바스찬과 미아의 대화 중에서도 나오고 미아 방의 침대 뒤에 배경사진으로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 영화 4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참 그걸 보면서 나는 생각했어. 야, 정말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고전 영화 매니아였구나. 카사브랑카 같은 영화는 80년도 더 된 정말 그런 영화이고 나머지 3 영화도 대부분 50년이 더 지난 영화들이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접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런 걸 다 몇 번씩 돌려보고 재미있게 보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아주 재미있고 좋은 것들을 다 맛있게 요리를 해서 또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쨌든 감독이 어려서부터 고전 영화를 많이 봤다는 얘기는 이건 내 추측이지만 감독 주변에 뭐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감독의 이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전 영화들을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엄마나 이모 옆에서 같이 고전 영화를 보면서 이거 참 재밌구나 깨닫게 된 거지. 어린 시절 남들은 새로운 영화를 보면서 재미를 느꼈겠지만 그때는 뭐가 유명했을까? 뭐 저 로봇가 나오고 뭐 합쳐지고 뭐 그런 것들도 물론 재밌었겠지만 더 옛날 영화들을 보면서 감성적으로 재미를 많이 느꼈을 거라는 추측이 돼.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고전 영화를 지금 봐도 정말 손색이 없어.
재미도 있고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너희가 정말로 랄라랜드를 재밌게 봤다면 위의 고전 영화들을 쭉 다 보고 나서 한 번 더 랄라랜드를 봐봐. 그러면 랄라랜드의 재미는 아마 몇 배가 될 거야. 옛날 영화의 장면들이 어떻게 깨알같이 숨어서 나 좀 찾아봐라 하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지 숨은 그림 찾듯이 장면 장면에서 찾는 재미가 쏠쏠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엄마의 생각. 너희가 이 랄라랜드에 영감을 주었다는 4개의 다른 영화를 보고 나면 뭐야?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거야. 솔직히 나도 랄라랜드가 참신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참신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 잘 만든 영화야. 그렇지만 참신하다? 글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그런데 또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나는 감독을 칭찬하고 싶어. 왜?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창조는 모방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자성, 온고지신. 즉 옛것을 따끈따끈하게 데펴서 잘 소화해서 새로운 걸 또 깨달아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엄청난 능력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감독은 대단하다. 나름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잘 생각해봐. 감독이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수준이 높은 고전 영화, 말 그대로 클래시컬 무비들을 보지 않았다면 이 랄라랜드라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엄마의 생각을 말해보면 너희도 맨날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단편적이고 감각적인 것들만 너무 빠져서 보지 말고 좀 올드하지만 검증이 된 좋은 고전 영화나 또는 고전 명작이라는 좋은 책들을 많이 보고 읽으라고 강조하고 싶어. 좀 더 실리적으로 접근해서 얘기하면 만약 너희가 일하다가 아이디어가 고갈되었다면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문학작품이나 이런 좋은 고전 영화들을 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거지. 실제로 새롭다고 하는 것들도 다 자세히 알고 보면 과거의 한 조각을 떼다가 다시 재구성하는 게 많아. 너희가 그런 과거를 모르면 그런 것들이 다 참신하고 새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보면 다 조금씩은 과거의 어딘가에서 인스피레이션, 즉 영감을 받았다고 보면 90%는 맞을 거야. 그러니 쉘브르의 우산, 사랑은 비를 타고, 이유 없는 반항, 카사블랑카, 내가 소개한 위 4편의 고전 영화들을 보고 다시 랄라랜드라는 영화를 본다면 랄라랜드의 재미는 정말 몇 배가 될 테니까 꼭 강추하고 싶어. 자, 오늘의 마지막 엄마의 교훈은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삶을 살자. 사자성어로는 온고지신. 너희같이 젊은 애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 우리가 좋은 과거의 것들을 봄으로써 더 좋은 미래의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쉘브르의 우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바이.